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뉴질랜드 대한부흥 세계연맹입니다. 자, 오늘 방송하기 시작하기 전에요. 어느 외국 청년분이 저희 페이스북에 쓴 글을 한번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글을 보니까 저도 이제 봤습니다. 네. 이 청년이 굉장히 진짜 울분에 차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 현재 상황 그리고 우리 지성인들에게 굉장히 울분에 차 있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효라고 할까요? 네. 부르짖는 그런 외침이 글로 썼지만 우리에게 귀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글 중에서는 좀 과격한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어린아이들이 네. 함께 볼 수 있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그런 표현을 우리가 좀 톤다운 시켜서 네. 그렇게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글을 이 청년이 이 비겁한 지성인들아 들어라 하고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글을 읽으시는 저를 포함한 또 우리 그렇죠. 원장님을 포함한 우리 지성인들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소개를 해볼까요? 예, 이 청년이 이 비겁한 지성인들아 들어라 하고 난 다음에 표현은 조금 이 어떤 용기 없고 비겁한 지성인들아 이렇게 아주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번 소개해 주시죠. 여기 있네요. 네. 한번 우리 소장님이 네. 제가 이 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학창 시절 네. 내게 법을 준수하라고 가르치고 인권에 대해 가르치고 민주주의를 가르쳤던 죄송합니다. 이 빌어먹을 죽은 지식인들아. 그 다음에 너무 해서 제가 입으로 나오기에 좀 강해갖고 그 다음 용기 없는 겁쟁이들. 용기 없는 겁쟁이들아.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그동안 믿었던, 내가 존경했던 그 수많은 역사, 도덕, 국어, 윤리 선생들은 다 어디로 도망갔냐? 도대체 얼마나 밥그릇이 중요하고 이 잘못된 프롤레타리아적 광장 민주주의를 표방한 이 작금의 파시즘 시위에 대해 침묵하느냐? 정교조가 미성숙한 학생들의 머릿속에 공산주의를 심어 넣을 때 이 숨은 기득권인 내가 사랑했던, 내가 존경했던 작가들과 평론가들 그리고 사상가들은 이것도 또 욕이 나오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참 사상가들은 왜 한마디도 못하고 밥을 X 먹고 자식을 기르고 있냐? 밥이 넘어가냐? 잠이 오냐? 그러고도 인생의 선배들이고 젊은 청년들에게 용기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 무엇더라 이렇게. 그 다음은 상상이 막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나와 노자와 사상에 대해 토론했던 수많은 지성인들은 다 어디 갔나? 다 절필하고 붓을 꺾어라. 또 이제 강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청년들의 심정을 이 청년의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하지만은 사실 이게 공개된 우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한번 계속 한번 읽어보시죠. 자, 지금 이 글을 읽고 양심이 있는 내 지난날의 멋진 선배들아, 도대체 다 어디 갔냐? 이 졸렬한 사람들아, 내게 보수의 이념과 가르쳐준 가치를 가르쳐준 그 유명한 석학들은 다 어디 갔냐? 그렇게 좌파가 무섭고 밥그릇이 중요하더냐? 어찌 양심 선언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단 말이냐? 그리고 언론이 공정했다면 우리 진실을 보도해줬다면 태극기 집회도 매주 안 나갔을 것이다. 내게 30년 동안 날 이렇게 성장케 해준 지성인들만 용기 있게 대처했다면 광화문이 좌파들에게 점령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소수 지성을 가진 인격이 다수를 지배한다고 수십 시간 내게 공부시키고 책을 팔은 비겁자들아, 보수가 괴멸할 것 같으니까 쥐구멍에 들어갔냐?
물론 표현은 더 강합니다만 제가 강합니다만, 좀 네. 순화 톤 다운 시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다 예, 보니까. 한번 해보시죠. 예, 읽어보시죠 계속. 예. 당신들은 태극기 집회에 나가 보았느냐? 예. 당신들은 태극기 집회에서 휠체어를 타고 먼 지역에서 새벽 6시에 출발해서 밤 12시까지 추위와 함께 한 애국자들을 알긴 아는가? 정말 이 노인분들 말이죠. 네. 노인분들이 그 추위와 그 내리는 한방눈을 참아가면서 태극기를 들고 진짜 저는 어떤 때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예. 동감입니다. 지금 네. 한국 날씨가 너무 추운데 지금 이 추운 날씨에도 연세 드신 분께서 정말 진실을 알리려고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주려고 고함을 하고 있는데 고함을 치시고 많이 계시죠. 그런데 또 그러한 우리 그 노인들, 네. 우리 부모님들의 그 모습을 보고 젊은 아이들은 요새 뭐라 그러죠? 틀딱. 틀딱이라고 뭐냐면 틀니를 딱딱거린다고 네. 이렇게 비웃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청년들에게 한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청년들은 언젠가 노인이 돼요. 언젠가는 당신들이 무엇이 진실인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인분들,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진짜 그 힘들여서 나왔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분들이 이제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어려움을 견디면서도 그렇게 외치시겠습니까? 청년 여러분들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힘써 외치시는 그분들의 깊은 그 속뜻과 마음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아직도 또 있네요. 네. 예. 당신들은 힘들었던 보릿고개와 유신 독재를 예. 싸워 이겨낸 이 나라의 국가 안보를 걱정하고 새마을 운동을 함께 이겨낸 주역들이 아니었던가? 아, 거기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던 노인분들, 네. 그분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또 이 그리고 새마을 지성인들, 네, 그렇죠. 지성인들, 네. 지성인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침묵하는 지성인들한테 이 글이 경종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내 같아요. 아버지도 대학 네. 교수셨고 할아버지도 대학 학장이셨다. 네. 나도 잃을 것이 많다. 하지만 비겁하게 숨어서 밥그릇을 걱정하며 침묵하지 않는다. 더는 시간이 없다. 그렇습니다. 촉박합니다 지금. 네.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면 당신들이 가르친 후배들과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당신들 가슴속에 한때 뜨거웠던 애국적 보수의 이념과 가치가 남아있다면 그것을 증명하라. 이제 그만 잠에서 깨어나라. 예. 이제 정말, 예. 시간이 없다. 마지막이다. 아, 제가 이거를 전에도 읽었지만은 지금 또 읽어도요. 이 청년의 그 뜨거운 열정에 제가 진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면요. 이제 내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그대들이 아니다. 모든 죽은 책들을 버렸다. 내가 앞으로 섬겨야 할 그리고 지켜줘야 할 사람들은 태극기 집회에서 나와 함께 13시간이 넘도록 함께 모여 뜨겁게 외치고 용기 있는 어르신들과 학생들이다. 비겁하게 숨어서 기회주의적 삶을 그만 살아라. 앞으로 또 어디서 애국 태극기 집회가 열릴지 모르겠다. 이념을 포기하고 의리도 없는 것이 아니라면 나와서 함께 증명해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다음 보시겠네요. 언론도 헌재도 더 이상 못 믿겠다. 침묵하는 다수의 비겁함도 더는 역겨워서 못 봐주겠다. 제발 말로만 하지 말고 나와라. 그리고 이 호소를 듣고 정신이 막힌 사람들이 있다면 예, 다음 집회에서는 진심으로 부탁한다. 젊은 애국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 예. 이석기 또 석방을 요구하는 이 변질된 촛불 시위를
광장 민주주의라고 칭하는 저 태도의 네, 저 태도에 내용과는 다른 다른 자막보드의 뚜껑이 열려서 이거를 쓴다, 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또 다른 얘기가 나와 있네요. 태극기 집회에 함께했던 젊은 애국 청년들과 밤새 얘기하다가 이분이 울분에 못 차서 못다한 이야기를 또 우리 애국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과 울화가 치밀어 쓴다. 그리고 애국 청년들아 제발 한 번만 나와봐라. 너희는 미래의 대한민국이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돈이 어디에서 나왔냐. 너희들 미래의 빛이다. 베네수엘라나 스위스가 된다. 그렇게 노력도 안 하느냐. 그렇게 됐고요. 공짜 돈이 좋냐? 지금 무상 복지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 돈이 결국엔 여러분의 후손이 그렇죠. 겁니다. 짊어져야 될 그러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예. 너희가 나오면은 너희 현장에서 결코 현장이 혼자가 아니다. 예. 우리가 현장에서 너희를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잠시다. 현 정권이 축출되면 당신들의 가족들도 후세에 그 오명을 남기고 싶으냐 이런 뜻으로 또 글을 남겼습니다. 네. 국가는 유한하지만 권력은 잠시죠. 잠시입니다. 거기에 따르고 있는 문재인 씨 예. 주변 인물들 명심하십시오. 네. 자, 어쨌든 저는 이 청년의 글을 읽으면서요. 너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 사실은 이 청년이 표현한 여러 가지 그런 좀 강한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땐 저는 목사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사실 더한 표현도 하고 싶어요. 지금 오늘날 돌아가는 현 상황을 볼 때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청년의 그 마음에 100% 공감합니다. 예. 아직 깨어나지 않으신 분, 지식인 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한번 태극기 집회 꼭 한번 나와보십시오. 자, 우리 또 한번 하기 전에 지난번에 했던 개헌 특위 권고하는 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를 간추려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에 중앙일보에서 근무하던 김진 씨가 요약해서 발표해 주신 내용이죠. 그걸 한번 우리 시청자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개헌특위 공관 9대 계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보시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에서 자유를 삭제한다. 병역 거부 보장한다는 그 미명하에 양심에 반하여 집총 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한다. 세 번째, 국민 발언권 일정 수 이상 국민이 헌법 법률화를 발의. 그럼 국회의원은 필요 없다. 필요 없죠. 지금 당장 해산해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국민 소환제에 대해서 대통령 국회의원에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소환을 하게 되면은 일정한 집단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념에 반한다. 그래가지고 대통령까지도 소환해서 결국 뭐 물러나게 할 수 있다. 이런 악성 조항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요. 정부도 필요 없고 강요도 필요 없습니다. 4년이나 5년이나 8년 했던 위임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정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위헌적인 겁니다. 또 여기에 참여한 지금 다른 전직 국회의장도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요? 김용호 전 의장인가요? 특위에 참여를 했대요. 근데 이 법안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 권고안을 냈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보수 자체가 이렇게 가짜 보수들이 많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법원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사법평의회 16명 중 8명을 국회가 선출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여기도 대법원이 필요 없어요. 사법평의회 이 사람들이 다 모든 걸 결정해버린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요. 사실 국회가 8명을 선출한다는데
국회의원들 당신들이 얼마나 무슨 일을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선출합니까? 응? 자 다음 거. 아 진짜 이게 네. 뭐 이거 하나 둘이 아닙니다. 자 한번 그다음 네. 6번째. 비정규직 폐지 예.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예,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고 기간의 정함이 없이 비정규직을 폐지한다. 저도 사실상은요. 네. 비정규직이라는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기업이 임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네.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현 우리나라 한국 경제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비정규직을 완전 폐지했을 경우에 네.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인가 하는 그런 것을 충분히 그리고 비정규직을 폐지했을 때 그러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작용 그러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 없이 졸속으로 이러한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죠. 오히려 근로자들의 그렇죠. 해고를 더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회사를 운영을 네. 하려면은 진짜 삼성처럼 큰 회사는 뭐 사실 비정규직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죠. 조그맣게 시작하는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럼요. 이런 규정을 하면은 누가 무서워서 직원을 채용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요. 지금 이 자영업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직원을 어쩔 수 없이 지난 방송에도 제가 한번 우리 목사님하고 말씀드렸지만은요.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연결해서 네. 7번 정인데 원칙적 해고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규정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태업을 하거나 파업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일하러 들어와서 맨날 다른 짓 하거나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참 한심하게 생각했는데 직장에 일하러 와가지고요 컴퓨터를 딱 킵니다. 키우고 난 다음에 회사 일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주식만 하고 있어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뭐 살펴보고 자기가 이제 거기에 투자를 좀 했나 봐요. 온통 거기에 회사 근무 시간에 거기에 정신이 쏠려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이 회사에 와서 일을 하지 않고 그럴 때 이 회사 오너가 그 사람을 해고할 권리를 회사에 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을 해고할 권리를 막아놓으면은 네. 도대체 기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기업을 하지 말자는 거죠, 사실은. 이건 뭐 기업이 아니라 그냥 뭐라 그랬죠? 그냥 자선기관이죠. 회사를 뭐 운영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분들이 회사를 운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은 그 노동이사제를 그걸 기업들한테 노조 경영 참여하는 거는요. 그죠? 아니 돈도 투자도 안 하고 그런 분이 어떻게 그 회사의 이념을 알고 있고 그러면 누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님. 열심히 자기가 경영 공부를 해서 회사를 창설해서 또 자기 아이디어로 커간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리더들이 회사를 운영해서 물론 그 사람들이 사원 복지라든가 그렇죠. 또 국가 발전에 그런데 크게 기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후원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노조가 경영 참여를 보장해달라 해서 그 경영 참여가 되어진다면요 사실 이 오나가 그 창립 이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창립 이념에 반하는 행위를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어느 회사가 어느 사업주에 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커가지고 나중에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새로운 이제 사업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거기다 또 투자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직원도 새로 채용해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노조가 이제 관여를 하다가 보면은 노조 위주의 그런 회사 운영을 강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어느 회사 같은 경우 그렇죠.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자기 노조에 더 많은 혜택을 주라. 또 우리 자식들에게도 취업의 기회를 주라. 사실상 그 세습적으로 세습으로 취업의 기회를 주라고 강조하는 그래서 새로운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국가가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국가의 경제가 어떻게 부흥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은 뭐죠? 모든 회사와 예. 기업에 대한 반기업 정서를 가지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죠. 예. 기업이 이끌고 정부가 거기를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당연하죠. 현재 문재인 씨는 반기업 정서. 반기업 정서에 공무원이 앞장서서 기업을 한다? 이건 회사를 운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구멍가게도 운영하지 못한 실무 경험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예. 와서 하자는 건데요. 국민 여러분 지금 현재 8개월 정도만 해도 여기서 빨리 깨어나셔야 됩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그걸 빨리 알고. 근데 제가 이거를 몇 분들에게 꽤 많은 분들에게 이 헌법 개헌안 초안에 대해서 네. 제가 그 소식을 SNS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걸 믿지를 못하겠다 그래요. 에이 설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식으로 네. 보도가 되어진 것이다. 예. 정부에서 발표되어지고 보도가 되어진 것이다. 그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 참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신뢰하는지 예. 팩트가 있는데도 엄연한 팩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런 분들도 하루속히 깨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아침에 무거운 그 예. 어느 외국 청년의 고백과 또 저희 그 무차별적으로 지금 보지 않고 진행하는 헌법 예. 개혁 여러분이 꼭 한번 보십시오. 예. 자 진짜 정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규 방송요. 예. 자 첫 번째 저희 그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예, 문재인 씨가 인정했습니다. 드디어 예, 인정했는데 그 경제부총리인가요? 김동연 씨 예, 김동연 씨 그분이 이해가 안 되네. 웃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나옵니다. 아, 아니 최저임금 인상선은 꼭 지켜라 하면서 해고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 명령하는 겁니까? 예, 아니 이거는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와이프가 네, 그 진짜 집안을 돌보지 않는 가장이 있어요. 네네. 그 가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쌀이 없어서 밥을 아이들에게 못 해줍니다. 아이들이 배고파해요. 그랬더니 아 그럼 배불리 먹이면 될 거 아니야. 예? 그거하고 똑같은. 예, 그러니까 쌀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몰라야. 그렇죠. 네가 알아서 해라야. 아니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한국의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하고 앉아 있어요. 도대체 그래서 여기서 8일날 네, 8일날이요 문재인 씨가 네, 최저임금 인상과 거기에 대해서 또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너무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원칙은 또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게 발언을 뭐예요? 했어요. 이게 말이 예,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예. 부작용은 인정을 했어요. 부작용이 있다는 건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면 최소한 그 영향이 적어질 수 있도록 그 영향이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조사를 하겠다. 근데 검토해서 조사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정부 돈으로 그러면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방치하는 수밖에 없어요. 조사하고 제 생각에는 조사하고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떠한 다른 또 대책이 나와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제 생각에는요. 예, 예. 목사님 제가 말씀 끊어. 아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예. 이거는 보나마 안 합니다. 그렇죠? 이거 예.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잘못을 시인하면은 그 다음 대책을 수순하는 게 맞는 방법인데 네. 두리뭉실하다가 주제가 없어요. 이거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부작용이라는 건 예. 고용 감소된다는 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국민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건 인정을 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무조건 최저임금 인상해버리고 네. 또 그 부작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선 눈앞에 인기, 네. 예, 그래서 지지율을 올리는데 근데 지지율이 지금 실제 지지율이 뭐 70% 80%
아이고 참. 아니 지지율 그렇게 70% 칩시다. 근데 지금 현재 경제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지율,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그 지지율을 한번 실제로 공정한 이제 한국의 그 무슨 저 여론조사 기관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와서 한번 조사를 하면은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아, 그거는 저희들이 아마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뭐 그냥 몰래 조사하면 할 수 없죠. 몰래 그냥 좋은 거만. 다음 들으세요. 예. 두 번째 문정부 들어 예. 행복 지수가 뚝 떨어졌다 그럽니다. 물론 이제 문재인 문파 지지자들은 그렇지 않겠죠. 예, 여기서 문파라는 거는 문재인 지지자들을 그렇죠. 얘기하는 속으로. 예, 인터넷으로 네. 우리가 이야기 되어지는 이야기를 네. 저희가 인용했습니다. 네. 뭐 달빛 기사단이라든지 인터넷에서 어떻게 보면요 예. 문재인이 정부가 딱 했던 거는요 그 SNS상 그 속도에서 댓글 다는 거가요 어떻게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요. 아 이거 좀 예. 대단한 홍위병들을 많이 데리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요 행복지수 떨어졌다는 이야기는요. 네. 국가미래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고한 거는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를 했어요. 미래연구원. 그런데 참 여기서 좀 또 하나 우리가 웃은 이야기는 이 미래연구원의 원장이 김광두 씨라 그럽니다. 그래서 네. 김광두 원장이 옛날에 그 문재인 대선 캠프에 네. 예, 대선 캠프에 대선 공약을 만든 그러한 기구 소속이었다 그럽니다. 이 네. 김광두 원장이. 그런데 그렇다고 치면은 문재인 정부하고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겠죠, 그죠? 그렇죠. 다음 예. 보세요. 예. 세 번째 남북 대화가 핵무기 완성. 시간 시간 벌어주기. 벌어주기가 아니냐 하는 그런 오늘 예. 저 이제 평창 올림픽에 대한 북한 예. 그 대표단이 오늘 오죠. 오늘 오죠. 예. 지금 이 촬영 시간은 오늘이 9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네. 방송 시간 한 며칠 있다가 방송.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편집도 해야 되고 네. 또 앞에 촬영한 부분이 또 먼저 나가야 네. 되기 때문에. 네. 9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남북대화가 9일날 네. 평창올림픽과 관계해서 열린다 그러는데 네. 북한의 대표단장이 리성건이라는 네. 조평통 위원장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천안함이 폭침당했을 때 네. 북한과는 우리는 전혀 그러니까 북한과는 무관하다. 그렇죠. 그 폭침 사건과 북한과는 무관하다고 나와서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네. 이번 회담에서 우리 대한민국 측에서 네. 당신 진짜 그때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었느냐? 과연 천안함 폭침이 당신이 주장한 대로 전혀 북한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아직도 생각하느냐? 요 질문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을 할까요? 어느 기자들이 그 목숨을 내놓고 글쎄요. 거기다 제가 또 하나 덧붙이자면은 네. 이런 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 지만원 박사님께서 예. 지금 그 옛날에 그 광주 사태 예. 북한군이 이제 쳐들어왔다고 하는데 네. 예. 그때 쳐들어왔던 요 얘기 먼저 하시고요. 여기 그 여기 보시면은요. 그 북한 쳐들어왔던 그 광수라고 하죠. 그때 당시 왔던 군인들. 예, 5.18 사태 때 5.18 사태 왔던 북한이 군인들을 예. 보내서 네네네. 미리 보내서 이 광주 사태를 뒤에서 부추겼다 그렇죠. 하는 설이 있죠. 그때 지만원 박사께서 75 광수라고 하는데 예. 이것도 한번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예. 당신 와서 광주 사태를 뒤에서 왔어요. 부추긴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렇죠. 예, 글쎄요, 그거는
물어볼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냥 그렇죠. 어느 한 하나, 개인이 주장했거나 어느 한 네. 일부의 사람들이 사실의 팩트를 근거로 예. 아마 인물 연구하는 정확한 그 컴퓨터가 있는데요. 여기에요. 네. 언젠가는 이것이 그렇죠. 남북 통일이 되면은 그 사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부 그룹들의 주장이라고 네. 지금 좌파들은 이야기하고 이것은 그렇죠. 또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네. 우리가 심증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이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북 대화가 핵무기 완성 시간 벌어주기냐? 네. 왜냐면요, 지금 미국과 한국의 그 한미 군사 훈련, 네. 한미 군사 훈련을 이 남북 대화와 네. 또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는 하지 않고 연기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또 계속 북한에서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네. 지금 핵무기 개발 속도가 지금 박차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핵무기 완성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그러한 남북 대화가 아니냐? 그거는 예.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예. 네. 그게 이제 팩트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은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네. 저 혼자 이제 올리는 그 유튜브 동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 이 남북 대화라는 것은 북한에 물자를 지원해주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하나의 그 물꼬를 트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 그렇죠. 예, 그냥 이렇게 막 지원해주기에는 지금 국제 정세가 너무 네. 엄중하니까 네. 야 남북 대화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번 지원을 해줘보자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네. 하는 그런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볼까요? 예. 자, 네 번째 애국 집회 후원자 조사에 분노가 폭발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 이야기는 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그렇죠. 지난번 방송에 예, 경찰이 네. 애국 집회 후원한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의 은행 구자를 네. 2만 명에나 달하는 사람들의 은행 구자를 네, 네. 조사를 했다 그럽니다. 뒤져봤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 사실을 알고 그 후원했던 사람들이 분노가 아주 극도로 지금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발표하기는 네. 그냥 우리가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또 반론이 나왔어요. 네. 애국 집회 쪽에서. 네. 그렇다면은 촛불 집회 후원자들은 왜 조사를 안 했느냐? 그렇죠. 했더니 경찰의 또 대답이 또 가관이에요. 예.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촛불 집회를 조사하라는 고발은 안 들어왔다. 얘기를 했어요. 고발을 했는데 안 들어왔대요? 근데 또 애국 집회 측에서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고발한 거를 보여줄까? 우리는 고발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엔 답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오리발에 거짓말에 네. 얼굴 인상 안면 안 바꾸는 거는 아주 타고난 정보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경찰이 과연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또 이적 집단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참 한탄스럽습니다. 자,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경찰관 여러분. 정신 그렇지 차리고요. 않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예, 사실은- 거기에 동조하신 분들은요.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다섯 번째 지금- 평창 예. 체류비 예. 지원 찬성 54%? 예. 평창에 네. 북한 체류비를 지원하는데 네네. 찬성하는 사람이 54%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그럽니다. 네. 이게 리얼미터라는 기관에서 조사했는데 그동안에 이 리얼미터라는 곳에서 네. 조사한 여론조사 내용이 결과가 네. 참 미심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요. 약 505명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라 그럽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저희 주위 사람들, 저희도 뭐 몇 명 안 됩니다. 한 뭐 대봤자 수십 명밖에 안 됐는데 네. 그 수십 명에게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전혀 다른 결과거든요. 네. 예, 진짜 54%안 나오거든요. 54%가 나올 수가 없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그 주위에 네. 이 평창 올림픽에 대한 평가도 네. 지금 아주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북한 선수들이 체류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호텔 네. 비용이 실제적으로는 하룻밤에 네. 한 20만 원인데 네. 아 이거 한 2천만 원이다. 네. 그거 지원해줘도 누가 뭐라고 뭐 따질 수 있겠습니까? 예, 뭐 나중에 네. 이만 지원하고 난 다음에 너무 과다 책정된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거기다 여러 가지 또 이유를 갖다 붙이겠죠. 붙일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정말 이 지금 야당의 국회의원들은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예. 저들이 한꺼번에 지금 내는 부분에서 몰랐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자, 엄연한 매국 행위 뉴스에도 이미 최고. 네. 예, 지금 아까 얘기했죠. 예. 그 문바요? 문바. 문바. 예,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현 정부가 짓을 해도 네. 우리 인이 최고. 인이라는 거는 문재인의 네. 그 인을 따서 인이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한참 됐습니다만은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문바 그룹 사이에서. 그러니까 나라를 망치든 말든 우리나라 경제가 폭망하든 말든 그렇죠. 근데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이거는 맹종이죠, 맹종. 예. 김일성보다 더 그 예. 이상이죠, 제가 예. 보기에는. 팩트를 제시해줘도 네, 안 돼요. 예. 참. 넘어가죠. 네. 다음 7번에 문재인 북한 문제보다 내부 분열이 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언제 밝혔냐면요. 지난 4일날 1월 4일날 네. 그 대한노인의 간부들과 이 문재인 씨가 미팅을 했습니다. 네. 만남을 가졌는데 그때 밝힌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발언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북한 문제보다 내부 분열이 더 문제다. 사실은 이 문장 자체, 이 말 자체는 제가 아주 공감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내부 분열을,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무리들이 있거든요. 조국 주사파들은 우리 한국에,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러한 의견이 네. 합해져서 네. 우리가 공동으로 북한의 그 악한 세력에 대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론을 분열시키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문장 자체, 그러니까 북한 문제보다 내부 분열이 더 문제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저는 찬동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예. 얘기했던 이것은 지금 왜 내가 행하는 일에 왜 말들이 많어?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를 망치거나 북한을 돕거나 반역 행위를 하거나 매국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모든 우리가 하는 일에 너희들은 말하지 마, 입담으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나 이명박 정권 때 그럴 때 한 행동을 한번 볼까요? 그때 우리나라가 그 국가 보안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데 앞장섰습니까? 네. 예,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 사람이 촛불 집회에 나가서 예. 국론 분열을 일으켰던 그 현장 사진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머릿속에.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국보법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네. 국정원 폐지, 이것을 외쳤던 그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툭 하면은 광장에 나가서 네. 예? 종북 주사파들의 입장에 동의하고 네. 얼마나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까? 예. 그러한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입장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거든요. 예전에 당신은 어땠나? 예? 자, 목사님께서 지금 국정원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제가 이거를 또 한번 조사를 간단하게 해봤어요. 예. 지금 국정원 특활비가 문제인데요. 국정원 20조에 보면은 특활비. 특활비는 이거는 법적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 이거를 다 뭐 보장이 돼 있는 보장에 대해서 대통령의 그 관할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대통령께서 어느 방향으로 국가를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통치 후에 대해서 하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 이게 불법적으로 검사를 동원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잠깐 제가 사례를 비교를 하면은 예.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특활비가 2003년에 103억, 2004년 106억, 예. 2005년 108억, 어이. 뒤에 거는 뺐습니다. 예. 2006년에는 110억. 111억이네요. 예, 뭐 근데 그래서 111억 노무현 정부 예. 5년 동안 500억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명박 정부 한번 볼까요? 특활비가 2008년에 115억, 2009년에 117억, 그 다음에 2010년에 138억. 이명박 정부도 예. 500억을 사용했습니다. 사용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지금 적폐청산 제1순위에 지금 당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특활비 박근혜 대통령 정부 4년 동안 36억 사용했군요. 사용했습니다. 요거 요가 이렇게 지금 예. 나와 있습니다. 요게 지금 어디서 나온 자료죠? 여기 그 신문 일반 언론에 지금 다 그 밝혀졌다는 공표된 거인 얘기죠? 거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위에 부분은 노무현 정부 특활비는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만 이제 캐도 안 나오니까 구속영장을 연장하면서 또 이제 특활비까지 예. 하는데 그러니까 참 지금 가관이네요. 참 한국의 법이라는 것이 예? 자기들 마음대로 뺐다가 넣었다.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네요. 네. 예. 여기 저희 또 주제는 무슨- 안 나왔지만은요. 예, 예. 이번에 그 다른 그 애국 우파 예. 그 독재가가 이제 그런 내용을 또 보내주셨네요. 건설적인 예. 의문을 제시를 했습니다. 요게 지금 이것도 역시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중에 네, 하나죠. 팩트에 근거를 한 겁니다. 예. 신문에 나온 거요. 예. 한번 우리가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SK건설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유 저장기지 사업을 수주할 때 네. 당초 기대보다 1조 원 가까이 적은 금액만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게 네. 최태원 SK 회장이 급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났던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렇게 하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원래 당초 계약 SK 측은 2조 4천억짜리 사업으로